울산에서 현재 1000세대 이상 규모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구나 중구 일부에 큰 사업장들이 있긴 하지만 분양 시기 자체가 아직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울산의 대단지 신축이 빠른 시일 안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에서 가장 큰 변수가 바로 공사비입니다. 자재값과 인건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하루 오르고 있고 공사비 상승은 사실상 전국 공통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서울이나 부산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을 보시면요. 분양가가 정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재값과 인건비 때문이겠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주요 단지들에서 추가 분담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부담인 상황인 거죠. 자, 보시는 자료는 울산 신축 공급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에는 울산에 1만 2천 세대가 넘게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은 2,800세대 수준입니다. 2019년 대비 78% 감소한 수치죠. 적정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공급은 줄고 분양가는 오르는 구조. 이게 지금 현재 울산이 처한 상황입니다. 울산만 유별나게 비싼 게 아니라 전국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현재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울산 남구 신정동이나 옥동 같은 핵심 학군지 신축은 이미 한 10억에서 13억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호가로는 15억대의 신축 아파트가 나온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 3년 전에는 7, 8억 정도면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세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가 왜 자꾸 오를까요?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건축 규제가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설계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강화, 지하주차장 안전 기준 강화, 세대 내 소방시설 기준 강화,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새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규제들이 한 번에 더해지면 앞으로 신규 분양 단지의 공사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울산에서 핵심 입지의 신축을 받으려면 기본 10억, 어쩌면 그 이상을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지금 신축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모두가 10억이 넘는 아파트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축을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구축을 사더라도 사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곳을 사셔야 합니다. 첫 번째, 세대수가 많은 단지. 두 번째, 학원가나 학군이 형성된 곳. 제가 최근에 보면 울산은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셋째, 인프라가 좋은 곳. 넷째, 주차는 항상 구축의 고질병이죠. 주차를 보셔야 되고, 다섯 번째는 연식이나 입지에서 가치가 분명 있는 곳. 리모델링 가능성이나 재건축 잠재력까지 따져보시면 좋습니다. 모든 지역이 그렇겠지만 울산은 특히 집값 이야기를 할 때 학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부산은 해운대 동래 이런 식으로 학군이 좀 나눠지기도 합니다. 근데 울산은 다릅니다. 옥동이라는 학군 이미지가 아주 강합니다. 뭐 혹자는 여기가 수성구나 대치동도 아닌데 무슨 학군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옥동 신정동 일대에만 약 600개의 학원이 밀집해 있을 정도입니다. 자, 다른 동네에서 아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옥동으로 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학원가에서는 탑반, 그러니까 최상위 반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결국 다 옥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학원가에서는 탑반 형성 자체가 어렵고 상위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옥동으로 모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한번 굳어지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물론 학군 기준으로만 구축을 본다면 옥동 인근이 답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어쩌라는 거야, 신축은 너무 비싸고 좋은 구축도 못 들어가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를 잠시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8천만 원짜리 빌라에서 시작했습니다. 제 돈 4천만 원에 대출 4천만 원을 더해서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4층이었는데 거기서부터 한 칸 한 칸 옮겨가면서 지금이 벌써 네 번째 이사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한 채는 전세로 사시든 조금 저렴하더라도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집에서 부담 없이 거주를 하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꼭 여유 자금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 돈으로 내가 목표한 시점에 내가 원하는 아파트나 주택 또는 빌라 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단계를 밟아 나가시는 겁니다. 당장 입지 좋은 구축에 못 들어간다고 당장 신축에 들어갈 수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지금도 저와 같이 한 단계씩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네, 저 또한 지금 거주는 거주대로 하고 있고 투자처는 따로 둡니다. 실거주 한 채로 끝내지 않고 매매 사업자로 굴리거나 경매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경매라고 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한 채를 사서 2년 뒤에 팔거나 또는 매매 사업자로 단타 수익 내는 정도, 그리고 임대 수익 내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발, 두 발만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특수 물건이라든지 일반 매매에서는 볼 수 없는 재밌는 경매 세계가 정말 많습니다. 일반 경매가 아닌 특수 물건이라든지 다양한 물건에 대해서는 공부 없이 뛰어드시면 위험합니다. 권리 분석, 명도, 시세 판단 알아야 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배우고 시작하면 정말 신세계가 열립니다. 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울산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매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풀어드리고 투자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유익한 채널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주셨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